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2025년도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 특강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첫 수업으로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혹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좀 측정을 하고 시작하고 싶다. 우리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여러분한테 띄워드렸던 자료실에 올려드렸죠. 자, 기조 전환 예시 문제를 먼저 여러분이 푸시도록 해야 되고요. 그걸 풀고 나서 저와 함께 분석하고 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앞으로 이렇게 학습해야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기억에서 리을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 기존의 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국어학에서 다루겠다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올바른 문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이제 문서 작성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때 문법에 어긋남이 없는 비문이 아닌 올바른 문장으로 작성하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장 파트는 꾸준히 출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역시나 열심히 올바른 문장을 갈고 닦으면서 수준을 좀 높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볼게요.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기억에서 리을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보시면요. 중복되는 표현을 삼가라 그랬어요. 자, 중복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드렸던 또 다른 자료 하나 보시면요. 거기 중복 표현의 예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국어학 시간에 이론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들 미리 좀 우리 기존의 지식으로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은 이제 제공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학습해서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향까지 갈 건데요. 이 중복 표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더하여 꼭 암기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있는 중복 표현이 나왔을 때 암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맞다. 이런 것도 중복 표현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지금 시험지에 나온 것들도 그러면 중복 표현이겠구나 라고 역시나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기존의 지식을 좀 탄탄히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가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중복되는 표현 삼가고 그 다음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해라. 일명 이어진 문장 만들기인데요. 대등하게 두 문장을 이어놓을 때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문장 구조가 동일해야 돼요. 어떠한 무엇의 무엇 하면 뒤에도 어떠한 무엇의 무엇이 합쳐져야 돼요. 어떠한 무엇을 어찌하다. 그럼 뒤에 있는 문장도 똑같이 어떠한 무엇을 어찌하다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 구조요. 그래서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어 서술어를 호응시켜라 라고 했는데요. 이제 호응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딱 맞아 떨어져서 짝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하게 주어 어울리지 않는 서술어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역시나 문장이 옳지 않게 되니까 올바른 문장이 아닌 거니까 이런 부분 호응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자,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그죠? 목적어가 빠지거나 주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어가 빠지면 사실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필요한 이 필수 문장 성분들이 다 생략되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 조건들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공문서 한국의약품정보원, 수시는 국립국어원, 제목은 의약품 용어 표준화를 위한 자문회의 참석 안내 알림이래요. 근데 안내 알림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죠, 여러분. 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지금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할 텐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안내라고만 선지 1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얘를 요렇게 알림을 빼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럼 왜 빼야 될까요? 위의 조건 중에서 중복 표현. 왜냐하면 안내와 알림이라는 건 안내가 알려준다는 뜻이니까 사실 두 개가 의미상 중복이겠죠? 이게 바로 중복 표현에 해당하고요. 이런 중복 표현은 역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일상적인 문장 사용의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안내로 바꾸는 거, 이건 적절합니다. 이렇게 중복 표현을 없애는 거 좋아요. 지금 잘못된 거 찾기죠, 옳지 않은 거. 자, 두 번째는 니은은 이제 밑에 1번에 나오는데요.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과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자, 지금 보시면 요거는 완화, 과.
완화과는 대등 연결에 사용되는 조사죠.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이었던 대등한 것끼리 연결이 될 때는 구조가 동일해야 되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쓰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 여기는 어떠한, 그냥 문장의 구조만 보기 위해서는 단어를 읽으시면 잘 안 들어오고요. 전체 틀, 그러니까 어떠한 무엇의 무엇처럼요. 전체 틀 혹은 조사나 어미 같은 문법 요소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떠한 무엇의 무엇. 지금 앞에 있는 구조는 어떠한 무엇의 무엇이죠. 그럼 뒤도 똑같이 어떠한 무엇의 무엇이 돼야 돼요. 근데 뒤는 어때요? 어떠한 무엇을 무엇하기 라고 되어 있어. 완전 다르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죠? 어떠한 무엇의 무엇, 어떠한 무엇을 무엇하다. 완전 달라요. 둘 중에 하나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쪽을 어떠한 무엇의 무엇으로 맞추던지, 아니면 이쪽을 어떠한 무엇을 무엇하기로 바꾸던지, 둘 중에 하나 바꾸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확립이니까 뒤쪽을 바꾼다 그러면 일상적인 국어 생활의 향상, 이렇게 바꾸든지. 그러면 앞에 거에 맞춰서 지금 뒤에 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아니면 거꾸로 이걸 놔두려면 앞에 걸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앞은 어떻게 바꿔? 표준적인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정도가 좋을 수도 있어요. 표준적인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라고 만약에 쓴다면, 그러면 어떠한 무엇을 무엇하고 어떠한 무엇을 무엇하다, 이렇게 그대로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이든 뒤든 둘 중에 하나는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요. 표준적인 국어 생활을 확립하고까지는 제가 고쳐놓은 대로 고쳤어요. 그럼 뒤는 그대로 두셔야 되겠죠.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근데 또 여기는 바꿔버렸어. 일상적인 국어 생활의 향상을 위해. 아니,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이렇게 세트로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앞뒤의 구조가 동일해야 돼요. 얘는 지금 뒤를 안 바꾸고 앞에만 바꾸는 게 좋았는데 뒤에 손을 대는 바람에 오히려 잘못된 문장이 돼버리죠. 자, 여러분 기침이 나서 지금 물을 좀 많이 마시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기억하세요.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어떠한 무엇의 무엇, 어떠한 무엇의 무엇, 아니면 어떠한 무엇을 어찌하고 어떠한 무엇을 어찌하다. 이렇게 패턴을 동일하게 해서 연결해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본원은 국내 유일의 의약품 관련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서 의약품에 관한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조건이 주어 서술어 호응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서술어가 제공되고 있다 서술어예요. 그죠? 전체 서술어는 제공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근데 여기 디귿이 표준 정보가 붙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보면 무엇이 제공되다, 표준 정보가 제공되다, 그냥 이렇게 주어 서술어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는 그냥 여기 맞을 수 있어. 근데 전체 문장으로 보면 이 끝에 있는 게 서술어면 전체 문장의 주어를 또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뭐가? 무엇이? 여기 본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죠? 본원은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원은 지금 단체라서 저렇게 쓴 건데 한마디로 저는 본원은 이 원에 있는 이 정보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이 단체를 그냥 본원이라고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사람으로 고쳐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나는 그랬어요. 그럼 나는 표준 정보가 제공된다. 이상하죠. 혹은 저희는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저희는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유일의 의약품 관련 재단 법인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자기네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야 맞겠죠, 당연히.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본원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을 제공하는 일이다.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불필요한 피동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피동문도 올바른 문장에서 상당히 많이 다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는 능동 표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뭐가 되고 있다,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동을 피하고 능동문으로 사람이 주어일 때, 단체가 주어일 때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제대로 바꾼 거 맞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자, 3번. 의약품의 표준 용어 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했어요. 자,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자, 여러분, 네 번째 조건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이것을 구축하고까지는 하나의 문장이 끝났죠. 얘를 구축하자. 그 다음이요.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다. 그러면, 자, 개선하다. 서술어. 우리가 문장에 특히 이거는 지금 네 번째 조건인 문장 성분에 관련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문장 성분이 제대로 다 쓰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자, 서술어를 먼저 찾으시고 순서가 있어요. 서술어를 먼저 찾으시고요. 그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이라면 목적어, 보어가 필요한 문장이라면 보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서술어를 보면 목적어가 필요한지 보어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잘 다룰 건데, 자세히 다룰 건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서술어가 타동사다. 그러면 목적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문장이어야 되니까 타동사 서술어일 때는 주어와 함께 목적어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되다나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서술어 자리에 놓여 있을 때는 보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와 함께 보어를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문법적 지식은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이론 수업에 학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서술어 먼저 찾으시고 주어와 목적어 혹은 보어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개선하다가 서술어야. 그럼 개선하다는 되다 아니다는 아니기 때문에 보어가 들어갈 문장은 아니고요. 개선하다는 그러면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인가? 자, 그건 어떻게? 그냥 이 서술어가 목적어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같은 말을 앞에 붙여보시면 돼요. 무엇을 개선하다. 누구를 개선하다. 자, 누구를 개선하다는 좀 이상하지만 무엇을 개선하다는 어울리죠? 이렇게 어떤 동사 앞에 무엇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도 무엇을 개선하다 일상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어울리는 얘도 타동사입니다. 그럼 이 문장에 주어와 목적어를 찾아주시면 돼요. 개선하다가 타동사 서술어기 때문에 자, 주어는 일반 국민이죠. 일단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다. 누가 개선하냐? 바로 여기 이 의약품 표준 용어를 지금 구축하고 만드는 이 팀에서, 그죠? 정보원에서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주어는 정보원입니다. 그러면 정보원에서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무엇을 개선하다. 이번에 주어는 정보원이기 때문에 자, 아는 주어는 여기 지금 선생님 정보원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정보원에서 국립국어원을 수신자료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장의 주어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국립국어원에 보내는 문장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 우리, 주어 여기서 지금 주체는 정보원이죠. 따라서 다 아는 주어 즉 문맥상 다 알려져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다 아는 주어 혹은 불특정 다수의 모두가 주어일 때
주어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무조건 다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문장이 주어가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다 아는, 어차피 이 공문서를 보낸, 그죠? 국립국어원에 보낸 측, 발신자 측이 주어일 거기 때문에 뭐 그쪽을 주어로 한다, 다 안다, 생략 가능해요. 꼭 우리는 이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쪽에서 우리는 이것을 구축하고 이것을 개선하여 이렇게 하기 위해 연구원이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도 돼. 우리가 정보원이라는 걸 이 문서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모두, 예를 들면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좋은 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굳이 누구라고 밝힐 필요가 없죠. 왜?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 그죠? 따라서 그럴 때는 뭐 모든 사람은 이란 말을 빼고 그냥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주어 생략 가능한 것도 같이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문장 성분을 찾는 순서 확인, 그리고 주어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조건에서는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더 이제 체계를 잡아서 이 뼈대, 문장 성분의 뼈대는 수업 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을 같은 경우 지금 목적어를 넣어줘야 되니까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무엇을 개선하다. 밑에 보니까 무엇을 나왔네요. 의약품 용어를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다. 그죠? 따라서 목적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는 요거는 맞게 고쳤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바른 문장 파트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여러분 풀어보셨는데 어떤가요? 들어보시니까 그냥 막 내 느낌대로 혹은 내가 아는 문장 안에서만 고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구나. 이것도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있고 요런 문장 구조적인 것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겠구나라는 게 여러분 아마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자료 하나 더 드렸어요. 이제 말 나온 김에 아주 기본적인 중복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장의 구조 연습, 구조 보는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것만 여러분한테 몇 개 뽑아서 자료를 좀 드렸는데요. 얘네를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중복 표현, 조금 더 문장 구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 올바른 문장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여기 다 중복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중복 표현과 올바른 표현 옆에 같이 넣어드렸죠.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진 중복 표현. 그래서 알려진 중복 표현, 뻔한 중복 표현은 뻔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뻔한 거 먼저 여러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안내, 알림처럼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가볍게 봐도 이거 두 개 똑같다. 의미가 중복되겠네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인 걸로라도 풀 수가 있으니까 일단 많이 알려진, 그러나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고 싶다. 자, 남은 여생이 중복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왜 중복 표현이냐 하면요. 자, 여자가 한자로 여자가 남다 여자, 남을 여자예요. 그 남다 여자니까 앞에 있는 남은하고 뒤에 있는 한자 여하고 중복 표현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남은 여생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남은 생 아니면 여생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전부 매진되다. 저 전부 매진할 때요. 진짜가요. 전부, 모두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진짜가 전부 모두 진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전부라는 말과 뒤에 있는 한자 진이 역시 중복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매자가 매자니까 전부 팔리다, 다 팔리다 정도로 쓰면 되고요. 전부 매진이란 말은 혹은 다 매진이란 말은 중복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지금까지 정부가 선도하여 앞에서 이끌었다. 자, 선도가 앞선자에 이끌다 도자예요. 말 그대로 한자 단어 자체가 앞에서 이끌다입니다. 근데 뒤에 또 앞에서 이끌었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지금 중복이 되는 거죠. 한 번만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끌다를 쓰든지 선도하다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어쩔 수 없다가 한자로 불가피. 이 피자가 피하다 피자거든요. 그럼 피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니까 못 피한다. 그게 뭐예요? 못 피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나 이 둘은 중보 표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불가피한 일이야,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역전합해서. 자, 역전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역전할 때 전자가 앞전자잖아요. 근데 또 여기 앞이 있으면 2번 반복이죠. 그냥 역전해서 혹은 역합해서 둘 중에 한 번만 쓰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두 사람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르다 했는데요. 자, 판이 할 때 이자가 다르다 이자죠. 근데 여기 또 다르다가 있으니까 이 이자와 다르다가 함께 중보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말은 쓰지 않고요. 그냥 판이하다 하면 다르다 이렇게 된 거고요. 아니면 차라리 판이하다 빼고 두 사람의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서민들의 애환과 기쁨. 자, 여러분 애자는 슬플 애자예요. 근데 환자가 기쁠 환자거든요. 그러면 지금 애환이라는 단어에는 슬픔과 기쁨이란 말이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또 뒤에 기쁨이란 단어를 넣어서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기는 어색한 거죠. 그래서 요 애환할 때 기쁠 환자가 여기 기쁨하고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보 표현입니다. 그냥 서민들의 애환이 묻어나는 혹은 슬픔과 기쁨이 묻어나는 정도로 고쳐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가끔은 애환을 위로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애환의 환자가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자, 슬픔은 위로하는 게 가능하지만 기쁨은 위로랑은 좀 안 어울리죠? 기쁨을 뭐하러 위로합니까? 그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함께 쓰지 않으니까 애환을 위로하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같이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자료를 미리 예비하신 분들은 손을 드세요 했어요. 자, 미리 예비. 여러분, 미리 예자, 예비의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이 예자가. 그럼 앞에 있는 미리와 예자가 동일한 뜻이겠죠? 네, 따라서 미리 준비하신 혹은 예비하신 이렇게 되는 거고요. 9번, 예상치 못한 어려운 난관. 자, 여러분, 난자가 어려울 난자입니다. 따라서 어려움과 난자는 중복 표현이겠죠? 그냥 어려움에 부딪히다 혹은 난관에 부딪히다 둘 중에 하나만요. 자, 그 다음 10번. 실내가 답답할 때는 공기를 환기해라. 여러분, 공기가 환기할 때 기자죠. 똑같은 뜻이죠. 따라서 그냥 공기를 바꿔라. 아니면 공기 빼고 그냥 답답할 때 실내를 환기해라.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때 문득 뇌리 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 자, 여러분, 뇌리 할 때 이 뇌자는 머리 뇌자고요. 리자는 속 리자예요. 그러니까 이 리자가 속리자이기 때문에 속 리자와 머릿속의 속이 또 중복 표현이죠. 그냥 뇌리를 스치다 아니면 머릿속을 스치다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2번이요. 돌이켜 회고해보면. 자, 여러분, 회자가 돌이킬 회자죠. 그래서 앞에 있는 돌이키다와 뒤에 있는 회고의 회자는 중복 표현. 그냥 돌이켜보면 혹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도. 그래서 회자는 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회고하면 둘 중에 하나. 자, 그다음에 시험에 응시하다. 자, 응시할 때 시자가 여러분 시험 시자입니다. 시험 시자인데 또 시험을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응시하다 정도. 그다음에 14번. 여가 시간을 활용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남다. 근데 뒤에 여가. 그럼 가자는 무슨 가자? 시간. 틈을 나타내는 틈.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남는 틈, 남는 시간이 여가인데 뒤에 또 시간이란 말을 쓰면 여기 가짜, 시간, 틈을 나타내는 가짜와 중복 표현이겠죠? 따라서 그냥 여가를 활용하자. 그죠? 여가. 아니면 남는 시간. 아니면 여가.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하여 또 뭐냐? 여가를 남는 여가를 활용하자. 이렇게 여가에 또 남다를 써서 남을 여자랑 또 이렇게도 같이 중복 표현이 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안 되겠죠? 남는 시간 아니면 여가 둘 중에 하나만 쓰고 남는 여가도 안 되고 혹은 여가 시간도 안 됩니다. 둘 다 중복 표현이에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15번. 죽기를 각오하고 결사적으로 싸우다. 자,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다. 그러면 자, 결사적 할 때 사자가 뭐야? 죽을 사자예요. 결자는 결정하다. 죽을 것을 결정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똑같죠? 앞뒤가 동일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라고 쓰든지 결사적으로 라고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형극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삶. 자, 여러분, 형극의 가시밭길. 형극이 가시 혹은 가시밭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또 가시밭을 쓰면 두 개가 중복 표현이 되겠죠? 그냥 가시밭길 혹은 형극의 길이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자, 17번째. 공사하는 기간 동안. 자, 여러분, 기간하고 동안이 완전히 동일한 뜻은 아니지만 기간과 동안은 유사하게 쓰이기 때문에 실제 하나 빼고 공사하는 기간에 안전사고에 혹은 공사하는 동안 안전사고에 다 맞죠? 그래서 한 번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컴퓨터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 자, 여러분, 꼭 필요하다가 필수적이다죠. 중복 표현이에요.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으로 쓰든지 아니면 필수품으로 쓰든지 둘 중에 한 번 쓰시면 되고요. 19번. 그 문제는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 자, 재론할 필요가 없다. 제자가 다시 제자예요. 그러면 이 다시라는 말과 제자가 중복 표현이죠? 네, 그래서 그냥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다 혹은 재론하다 둘 중에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그때 당시. 그때는 우리말, 당시는 한자.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다 혹은 당시에는 힘들었다 둘 중에 한 번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1번. 과반수 이상의 찬성. 자, 여러분, 과자가요. 넘다. 넘는 거는 이상이란 뜻이죠. 따라서 반수가 넘었다. 반수 이상이다가 과반수예요. 근데 여기 또 이상이란 말을 쓰면 앞에 있는 과자와 중복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과를 빼고 반수 이상으로 쓰든지 아니면 과를 쓰고 싶으면 이상을 빼주셔야 돼요. 과반수의 찬성 혹은 반수 이상의 찬성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꼭 이상이란 말이 안 들어오고 여기에 넘는 해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그것은 과반수가 넘는 해도 어차피 넘다도 이상의 뜻을 갖기 때문에 역시나 똑같은 중복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 넘다 이런 말을 과자와 함께 쓰는 거는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본 것까지는 이제 중복 표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뒷면에 가시면 여러분 문장 구조, 문장 구조에 관련된 예문들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승객 여러분의 건강과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객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와나 과가 들어있죠. 우리 아까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에 관련된 건데요. 자, 승객 여러분의 건강 앤드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다. 대등 연결 플러스 문장 성분에 호응까지 같이 지금 포함해서 살펴야 되는 유명한 문장인데요. 자, 건강과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다까지 끊어보면 자, 조성하다. 지금 A와 B를 조성하다처럼 공통서술어가 하나 있고요. 공통서술어 하나. 근데 지금 완화가를 기준으로 앞뒤로 목적어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2개예요. 이럴 때 이 공통서술어 하나가 앞에 있는 2개의 목적어에 모두 맞는 서술어여야 올바른 문장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건 당연히 말이 되죠. 하지만 건강을 조성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 건강을 조성하다란 말은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을 조성하다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구조가 또 맞아야 되니까 승객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 앞에 구조도 맞춰줘야 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이렇게 하면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다의 구조까지 맞았겠죠? 네, 이렇게 자 성분 하나, 공통서술어 하나에 그 다음에 목적어가 모두 호응이 되는지 목적어가 2개 이상일 때 모두 호응이 되는지를 잘 살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대등 연결 구조 아까 우리 앞에서 연습했듯이 완화가를 기준으로 앞뒤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여행 환경을 조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운전기사가 잡담을 하거나 과속을 금지한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완화가 대신에 거나 오어를 썼지만 얘도 어차피 대등 연결에 해당할 거고요. and 그 다음에 오어 다 대등 연결. 그러면 앞에서 보세요. 얘는 뭐야? 자, 운전기사가 금지한다. 근데 운전기사가 뭘 금지한대? 잡담을 하다 오어 과속? 이상하죠. 잡담을 하다 오어 과속을 금지한다. 너무 이상하죠? 자, 그래서 구조가 안 맞고, 그죠? 이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기사가 잡담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을 하는 것을, 과속을 하는 것을, 그죠? 금지한다 해야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구조가 맞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등 연결일 때는 앞뒤 구조를 생각해줘라.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이요. 우리가 한글과 세계의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볼 때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자, 문장이 길죠? 문장이 길 때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쉼표가 한 번 있을 때 끊어주세요. 그리고 쉼표 앞에 문장을 먼저 분석하시고요. 문장을 나누는 훈련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과 세계의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보다까지는 누가 비교해 보다 무엇을 문장 구조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 다음 볼게요.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다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매우 조직적이고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문자라고 한다. 무엇이요? 일단 주어 있나요? 주어? 주어가 없죠, 지금. 자, 앞문장의 주어는 우리가예요. 우리가 대신에 비교해 보다가 우리가에 해당하는 서술어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교해 본다 이것을. 그럼 뒷문장도 역시 무엇이 어떻게 되다 혹은 무엇이 어찌하다 주어 서술에 있어야 되는데 자,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다. 뭐가? 무엇이 독창적인 문자인데요? 무엇이요? 일단 여기 무엇이 이런 문자이다. 무엇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어가 빠졌어요. 매우 조직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뭐가? 무엇이? 이 설명에 대한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한글이 그렇다는 거죠. 한글과 여러 문자를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한글이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다. 그래서 주어, 한글과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볼 때 자, 한글이라는 주어를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았는지를 자, 큰 문장일 때는, 긴 문장일 때는 잘라서 서술어 먼저 찾고 주어 찾으면서, 목적어 찾으면서 하나씩 비교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여러 지역의 수재민들에게 주택 복구를 위해 1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쉼표가 있으니까 끊어볼게요. 결정하다, 서술어. 자, 그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누가요? 누가요?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재민들이 아니라 수재민들에게 지원한대요. 무엇을? 자금을요. 누가요? 누가가 빠졌네요. 이때 누가가 우리가 문맥적으로 알 수 있는 주어라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모르죠. 지금 누가 결정하는지 우리 모르잖아. 주체가, 결정의 주체 측이 누군지 모르잖아. 불특정 다수의 모두가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 담당하는 데가 따로 있겠죠. 네, 따라서 얘는 지금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결정하다의 주어. 없어요. 주어 어딨냐? 없어요. 그 다음, 이를 위해 임시로 전담부서를 개설하기로 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설하기로 했다. 누가? 주어. 누가? 그죠? 결정하고 개설하기로 한 거는 다 같은 주어겠죠. 어쨌거나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정부가 정도로 주어를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개설하기로 하다. 이렇게 주어를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주어가 없으면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몰라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어가 이렇게 서술어 먼저 찾고 역시나 주어 목적어 보는 습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우리가 일단 다 살펴봤는데 1번은 이제 간단한 이론 조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까지 그냥 빠르게 한번 맛보기로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쉬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쉬고 오시면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